그곳에서의 90일 탈북 후 국정원에서 우리가 진짜 겪은 일들. 도착과 동시에 핸드폰이 사라지고 문이 철컥 닫혔습니다. 이제부턴 조사다. 그렇게 시작된 90일. 오늘은 그 안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오늘 모신 세 분은 모두 탈북 후 국정원 보호시설에서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소진 씨는 2019년에 탈북했습니다. 그 전엔 무역회사 통역원으로 일했어요. 영석 씨는 42살로 군 출신입니다. 저는 군 출신이라 조사 과정이 특히 낯설진 않았지만 예상과는 달랐죠. 미나 씨는 24살로 2021년 여름에 입국했습니다. 저는 그 3개월이 제 인생에서 제일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국정원 들어가기 전엔 어떤 얘기 들었냐고 물어보니 미나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중국 브로커가 그랬어요. 거기 들어가면 머리카락 다 밀린다고요. 그래서 입국할 때 진짜 머리 묶은 채로 이거 자르지 말아주세요 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 아무도 머리를 자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면도기랑 샴푸를 줬어요. 소진 씨의 경험은 또 달랐습니다. 저는 거기 가면 6개월 동안 방에서 아무 말도 못한다고 들었어요. 완전히 격리된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매일 누군가가 와서 물어봤어요. 오늘은 좀 어때요? 잠은 잘 잤어요? 이런 말이요. 처음엔 이게 조사 기법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 진짜 걱정하는 거더라고요. 영석 씨는 군 출신답게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전 군 출신이라 조사라는 말에 익숙했는데 그곳은 군대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대신 눈빛이 예리했죠.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시선은 날카로워요. 저 사람은 나를 믿을까? 그 생각만 계속했어요. 북한 보위부는 소리를 지르는데 여긴 조용히 관찰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첫날은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미나 씨가 기억하는 첫날의 풍경입니다. 핸드폰이랑 짐을 다 맡기고 방문이 닫히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밖은 분명 자유라는데 안에선 너무 고요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만 들리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그래도 따뜻한 밤 냄새가 나서 조금 안심됐죠. 아, 여긴 사람 사는 곳이구나 싶었어요. 소진 씨는 첫날 밤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처음 방 배정받을 때 옆방 여자 울음소리 들렸어요. 그게 너무 현실 같았어요. 아, 나 진짜 넘어왔구나.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그 생각에 저도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근데 새벽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직원분이 따뜻한 우유 갖다 놓고 가셨어요. 쪽지에 천천히 적응하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석 씨는 첫날부터 규칙을 익혔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규칙을 설명해줘요. 방방 나갈 때는 허락받기, 창문 열지 않기, 다른 방 사람과 대화 금지. 근데 이게 감금이 아니라 보호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북한 공작원이 침투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를 지키려는 거였어요. 들어온 지 이틀째 모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영석 씨의 경험입니다. 들어온 지 이틀째 건강검진을 했어요. 북쪽에선 주사도 손으로 쑤시듯 놓잖아요. 마취도 없이 입 빼고 소독도 제대로 안 하고. 근데 여긴 조용히 따끔합니다 하고 끝이에요. 일회용 주사기에 반창고까지 붙여줘요. 그게 오히려 더 낯설었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나 싶었죠. 미나 씨는 여성 검진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성 검사할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북한에선 그런 거 제대로 안 받잖아요. 근데 담당 간호사분이 이건 안전을 위한 거예요 하고 눈을 마주치고 말해주니까 울컥했어요. 제 몸을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검사 끝나고 비타민이랑 영양제도 줬어요. 소진 씨는 그 순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난 솔직히 그때 깨달았어요. 아, 여긴 사람을 의심하면서도 동시에 보호하네. 조사는 하지만 학대는 안 하네. 북한 보위부는 고문하면서 조사하잖아요. 여긴 커피 마시면서 대화해요. 그 차이가 엄청났어요. 조사 첫날 세 사람 모두 40장의 질문표를 받았습니다. 미나 씨의 증언입니다. 조사 첫날 A 사용지 40장이 있었어요. 출생지, 학교, 가족, 직장, 친구, 해외 체류 이유. 한 줄씩 쓰다가 내가 진짜 이걸 다 기억해야 하나 싶었어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이름까지 물어봐요. 20년 전 일인데 어떻게 기억해요? 그래도 최대한 써냈어요. 영석 씨는 조사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그건 기억 점검이에요. 다음 날 또 같은 걸 물어요. 어제 뭐라고 했죠? 다시 말해보세요. 말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왜 다르게 말했죠?
그게 심리적으로 제일 힘들었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닌데 계속 의심받는 느낌?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 당연한 거예요. 간첩이 섞여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소진 씨는 조사관들을 관찰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피곤해 보여요. 밤늦게까지 커피 마시면서 계속 질문하니까. 어떤 날은 새벽 2시까지 조사하고 다음날 아침 9시에 또 와요. 저분들은 언제 퇴근하실까 싶었어요. 한 번은 조사관 한 분이 책상에서 졸고 계시길래 제가 조용히 나왔어요. 하지만 하루 세 끼 식사만큼은 모두가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나 씨의 식사 이야기입니다. 진짜 밥이 맛있어요. 김치도 달고 고기도 나오고 하루에 한 번씩 간식도 나와요. 사과, 바나나, 초콜릿. 근데 남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살이 4kg 쪘어요. 북한에선 한 달에 2kg씩 빠졌는데 여기선 한 달에 4kg 쪘어요. 거울 보고 놀랐어요. 소진 씨에게 식사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배식 받으러 나갈 때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줄 서서 따뜻한 밥 받는 게 이렇게 감사할 줄은 몰랐어요. 북한에선 배급도 제때 안 나오고 장마당에서 사 먹어야 하는데 여기선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줘요. 한 번은 제가 감기 걸려서 밥을 못 먹었는데 죽이랑 과일 따로 갖다 줬어요. 그때 진짜 울었어요. 영석 씨는 국의 차이에 놀랐습니다. 나는 맵기 국물이 있는 게 신기했어요. 북쪽에선 물 말아 먹던 게 국이잖아요. 여긴 국이 국이더라고요. 미역국, 된장찌개, 김치찌개. 국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한 번은 삼계탕이 나왔는데 닭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있어서 놀랐어요. 이게 한 사람 분량이라고요? 처음엔 무섭게만 보였던 국정원 직원들도 시간이 지나며 달라 보였습니다. 소진 씨의 기억입니다. 처음엔 정장에 무표정이에요. 근데 며칠 지나면 달라져요. 누가 감기 기침만 해도 감기약 드릴게요 해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손만 들면 돼요. 밤에 잠 안 오면 따뜻한 우유 갖다 줘요. 한 번은 제가 생리통이 심해서 끙끙댔는데 여자 직원분이 핫팩이랑 진통제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좀 쉬었다 조사하자고 하셨어요. 미나 씨는 한 직원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담당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안전해요라고 했어요. 그 말이 잊히질 않아요. 북한에선 한 번도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없거든요. 항상 감시받고 단속당하고. 근데 여기서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가슴이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처음 숙면했어요. 3년 만에 악몽 없이 잔 거예요. 영석 씨는 직원들과 농담도 나눴습니다. 나중에 농담도 해요. 북쪽엔 커피 있습니까? 묻길래 있긴 한데 비싸서 냄새만 맡아요 했더니 그 자리에서 커피 내려주더라고요. 설탕 넣을래요, 크림 넣을래요 물어보고. 그때 생각했죠. 이 사람들도 그냥 직장인이구나. 우리를 도와주려는 보통 사람들이구나. 국정원에서의 생활은 규칙적이었습니다. 미나 씨가 설명합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식사, 낮에는 교육, 밤엔 독서나 TV 시청. TV에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이게 진짜 한국이구나 싶었어요. 화장품 광고, 자동차 광고, 치킨 광고. 북한에선 광고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선 10초마다 뭔가를 팔아요. 신기했어요. 특히 배달 앱 광고 보고 충격받았어요. 치킨을 집까지 가져다 준다고요? 소진 씨는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규칙적인 게 답답하다 생각했는데 점점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편했어요. 북한에선 늘 불규칙했거든요. 전기도 언제 나갈지 모르고 배급도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근데 여기선 모든 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요. 그게 안정감을 줬어요. 영석 씨는 밤의 풍경을 기억합니다. 불 꺼지고 나면 복도가 조용해요. 그때 창문 틈으로 불빛 보면서 이제 진짜 다른 세상이네 느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나도 저기 섞이고 싶다. 그런 생각했어요. 한 번은 비행기 소리가 들렸는데 북한이었으면 미사일인가 싶어 무서웠을 텐데 여기선 그냥 비행기구나 했어요. 그 차이가 크더라고요. 일상적인 것들이 가장 큰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소진 씨의 샤워 경험입니다. 샤워기가 위에서 물이 나오는 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우린 늘 바가지로 했잖아요. 처음엔 물 온도 조절을 몰라서 찬물에 벌벌 떨었어요. 빨간색이 뜨거운 건지 파란색이 찬 건지 헷갈려서요. 나중엔 따뜻한 물로 30분씩 샤워했어요. 북한에선 5분도 못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매일 기다렸어요. 미나 씨는 비대와의 첫 만남을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비데도 처음 써봤어요.
버튼 누르니까 갑자기 물이 올라와서 비명 질렀어요. 옆방 사람들이 놀라서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부끄러워서 괜찮다고 했죠. 나중엔 따뜻하게 맞춰서 매일 씻었어요. 이게 이렇게 편한 건 줄 몰랐어요. 북한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영석 씨는 변기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변기도 문화 충격이죠. 앉는 게 어색해서 처음 며칠은 서서 고민만 했어요. 근데 옆에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앉아서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앉아봤는데 이게 편하더라고요. 북한 화장실은 쪼그려 앉아야 하는데 이것도 문명이구나 싶었어요. 3개월이 지나며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나 씨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에 이제 하나원으로 갑니다. 안내받았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그곳이 감옥 같았는데 또 마음은 고마웠어요. 여기서 처음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고 처음 제대로 밥을 먹었고 처음 사람 대접을 받았거든요. 떠나기 싫었어요. 소진 씨는 직원과의 마지막 인사를 기억합니다. 나올 때 직원 한 분이 이제 밖에서도 잘 버텨요. 그랬어요. 그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남아요. 담당자분이 명함을 주면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국정원 직원이 명함을 주다니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금도 그 명함 지갑에 넣고 다녀요. 영석 씨도 마지막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나도 그날 손 흔들어줬어요. 다음엔 시민으로 만나자고. 진짜로 그게 마지막 인사였죠. 버스 타고 나가는데 건물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나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되는구나. 새 출발이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90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소진 씨의 답입니다.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 같았어요. 의심받는 느낌도 있었지만 동시에 인정받은 느낌이었어요. 북한에선 늘 감시만 받았는데 여기선 보호도 받았어요. 그 차이를 느꼈어요. 조사받는 게 무섭긴 했지만 그게 나를 지키기 위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미나 씨는 한 문장을 기억합니다. 전 거기서 처음 괜찮아요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버티게 해요. 힘들 때마다 그 말을 떠올려요. 이제 안전해요. 괜찮아요. 그 말들이 저를 살려요. 한국에서 살면서 차별받고 힘들 때도 그 말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요. 영석 씨는 질문의 차이를 말합니다. 북쪽에선 질문이 왜였어요? 왜 이랬냐, 왜 저랬냐? 늘 추궁이었죠. 여긴 어떻게 살고 싶냐였어요. 뭘 하고 싶냐, 어디서 살고 싶냐? 미래를 물어봐요. 그게 전 제일 달랐어요. 북한은 과거를 추궁하고 한국은 미래를 물어봐요. 그게 자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은 탈북자들이 겪은 국정원 90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은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통로였습니다. 조사와 보호, 의심과 배려가 공존하는 그곳에서 세 사람은 한국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배운 단 하나의 문장. 괜찮아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이 그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북한을 떠나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90일. 그 시간은 단순한 조사 기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탈북자들의 진짜 이야기 계속 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